나비처럼 살아가고자 모진 빗바람이 몰아친대도.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이 전 세계가 다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32만 명을 파병합니다. 64년부터 68년까지. 왜 파병을 했을까? 이것은 박정희의 5.16 쿠데타를 미국에서는 좌익 쿠데타로 봤습니다. 군부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. 그래서 더한 반공으로 갔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증명하기 위해서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반공주의가 히스테리컬한 반공주의가 된 핵심적인 이유는 박정희의 좌익 전력 때문에 그래요.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터지니까 박정희가 말하자면 제일 먼저 손을 든 거죠. 우리가 파병하겠다. 한국은 6.8의 영향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. 왜 그렇게 했어요? 한국은 1968년에 박정희라고 하는 당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자가 어떻게 했나요? 68년이 한국은 전 세계가 68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해방,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갈 때 한국은 68년을 기점으로 더 거대한 억압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.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. 1968년에 1월 21일 날 김신조라고 하는, 아시죠?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합니다. 이게 1.21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신호탄이에요. 1968년부터 사실상 한국에서는 내전에 가까운 남북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. 68년 한 해 동안 308회에 걸친 무력 충돌이 있었어요. 남북 간에. 저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.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. 2학년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매일 전쟁 나는 꿈을 꿨어요. 하도 그런 충돌이 많으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가 내 유년을 완전히 지배했어요. 그때 나온 게 이승복이라는 아이예요.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. 아시죠? 그게 다 이때 나온 이야기예요. 그래서 68년에 남북 간에 굉장한 충돌이 있었고요. 이걸 활용해서 당시에 박정희는 한국이란 사회를 완전히 병영사회로 재구조화합니다. 한국 사회는 완전히 병영사회로 재편돼요. 이때 바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나오고요. 국민들을 정신교육시킨다고 완전히 파쇼 사회에서 쓰는,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파쇼 교육으로 전환한 거예요.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.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. 이걸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어요.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도. 그리고 매일 가로놓기 시험을 봤어요. 가로놓기. 조상이 하고 가로놓고 을? 이렇게. 이 뭐가 들어가냐 이거예요. 아,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예요? 이게 파쇼 교육이죠. 달달달달 외우는 거. 에?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빨아서 쓸 수 있을까? 쓰기 어려워요. 제가 보기엔. 우리 세대는. 너무 그 교육을 깊게 받아서 정말 정상적인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? 쉽지 않아요. 네?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. 6.8대를 기점으로 바로 본격적인 파쇼 교육이 시작됩니다. 한국에서. 국민교육 현장이 그 출발이에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바로 예비군 훈련. 이때부터 시작됩니다.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. 이때부터 시작돼요. 주민등록증을 왜 만들었어요? 간첩 색출. 간첩 색출이 주민등록증을 만든 목표예요. 내전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놈이 간첩인지 모른다. 그러니까 신분증이 필요하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69년에는 어떻게 돼요? 학교까지 완전히 병영화합니다. 그래서 교련을 시작한 거예요. 69년부터. 그렇게 해서 한국은 68년이 오히려 굉장히 조직적으로 억압적인 그러한 파쇼 사회로 넘어가는, 군사 병영 사회로 넘어가는 기점이 된 거예요. 이게 결정적으로 한국과 외부 세계를 갈라놓은 전환점입니다. 전 세계가 해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국은 더욱더 깊은 억압의 수렁으로 빠져든 거예요.